안녕하세요. 기술교사 TT입니다. 오늘은 하천 해안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목차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하천 해안 형성 과정에서 하천 형성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하천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네, 오늘 하천 형성 과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정의입니다. 하천의 사전적 정의 보시면 하천이란 지상에 내린 강수가 모여서 흐르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유역에 모여진 물이 흘러내려가는 물의 길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의 길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하천과 강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 강은 큰 하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역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실 텐데 유역이란 하늘에서 내린 비가 하나의 하천으로 모아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큰 하천을 강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고 하면 큰 하천을 한강이라고 하면 그 한강 유역은 한강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도시까지 다 한강 유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역이 조금 더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본류와 지류 보겠습니다. 하천의 형성에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개념이 본류와 지류인데요. 먼저 하천을 보시면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강 아래 하류의 큰 하천을 본류라고 하고 본류로 흘러들어오는 상류의 작은 하천을 지류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 이 이렇게 가운데 물줄기를 본류라고 하고 이렇게 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작은 물줄기들을 모두 지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지류들이 모여서 물줄기를 이루는 게 하류의 큰 하천 본류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각종 지류들이 본류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 그림 보시고 본류와 지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상류와 하류 보겠습니다. 이제 하천을 상류와 하류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의 유역을 놓고 보면 아까 보셨던 그 지류는 상류, 그리고 본류는 하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류와 하류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상류의 대표적인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하류의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상류는 이제 큰 바위들이 많고 하류는 이제 하류 주변에 이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상류와 하류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류의 특징입니다. 상류는 하천의 폭이 좁고 이제 산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경사가 급하며 물의 양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큰 바위들이 많고 모가 난 돌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갈의 매끄러운 정도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갈이 굉장히 거칠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바위가 많고 모가 난 돌들이 많고 거친 자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류로 내려오시면 상류에 비해서 강폭이 이제 조금 넓어지고 경사 또한 상류보다는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고 모양도 다소 작은 돌과 자갈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상류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물에 의해서 깎이고 조각되면서 이제 작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류의 특징을 보시면 하류는 이제 상류와 중류에서 물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하천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산에서부터 이제 내려와서 평야지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거나 거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물들이 모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흙이나 모래가 줄을 이루는데 자갈의 매끄러운 정도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상류와 중류에서부터 물에 의해서 깎이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갈들이 굉장히 매끄럽고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상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큰 바위, 큰 돌들이 많았는데요. 하류에서는 이제 그 돌들이 다 깎여지면서 이제 흙이나 모래처럼 입자가 작은 크기의 돌들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상류, 중류, 하류의 특징을 봤는데요. 특히 상류와 하류의 특징은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류와 하류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이제 하천의 유형에서 자유공유 하천과 감입공유 하천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자유공유 하천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감입공유 하천입니다. 자유공유 하천 같은 경우에는 평야 위를 자유롭게 공유하여 흐르는 하천이고 감입공유 하천은 산지 사이의 골짜기를 굽이쳐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림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 하천 사이를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이 하천 자유공유 하천이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산 사이를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하천을 감입공유 하천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 그림 보시니까 이해하기 쉽겠죠? 자유공유 하천, 감입공유 하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의 종류에는 하천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이제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리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둘 다 속하지 않는 소하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하천을 이제 하천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류와 하류의 특징입니다. 상류와 하류의 특징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하천의 형성에 이어서 우리나라 하천 해안 특징 및 현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